네, 실시간 진단 이어가야죠. 자, 월요일에는 또 많은 분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오늘 먼저 시청자분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어떤 종목이신가요? 아모텍을 네. 처음에 10%를 사가지고 네. 너무 많이 빠져서 30%를 더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비중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매수가는 얼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17,000원요. 그래도 단가를 낮추신 거죠? 예, 많이 낮춰졌어요. 예. 고점에 잡으셔서 다시 30% 추가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6,000원 조금 아래, 거의 16,000원이죠. 15,950원에 마감됐는데요. 뭐, 10%까지는 손실 아니시고요. 근데 비중이 좀 많습니다. 최근 이 좀 주가가 하락을 좀 저지하는 듯 하긴 한데, 걱정 많으시죠? 예, 비중이 많다 보니까 예. 이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그러니까 좀 비중을 덜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께 속 시원한 대답 듣고 싶으신가요? 최우 과장님요. 네, 엄태훈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휴대폰 부품 준 건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안테나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틀려요. 뭐 주가가 지금 휴대폰 방금도 삼성전기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 관련된 주식들이 부품주들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오르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요. 우선 무선 충전 관련돼서 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C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 그리고 MTS라고 해서 그 삼성이 이제 휴대폰 안에다가 신용카드를 넣는다고 하죠. 그 부분이랑 무선 충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무선 충전 관련된 주식으로 우선 봐야 되는데 무선 충전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 개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는 중국향 매출이 CMF라고 해서 노이즈 차단 필터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신규 커버리지 제시하면서 3월 말에요. 근데 그때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로는 우선은 봉이 작아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은 기본적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인 한 19,000원 정도면 우선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 누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다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면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단들을 계속 연결해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주식을 팔아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1분이면 배우세요. 이 주가를 이렇게 밑에다가 아랫단들을 연결해 놓으시면은 이 밑에 선 그어 놓으신 거 보이시죠? 이 선에서는 우선은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던 우선 회사가 좋아지던 실적이 좋게 됐던 누가 좋다고 얘기를 하던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던 무조건 잘라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모양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선은 빨리 이익을 실현하던 손실을 확정짓든 하는 게 더 좋다. 만약에 이게 주가가 돌아 나가서 올라간다 하시면 다시 이 위에서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위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하락 추세되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은 일어날 수 있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무선 충전에 대한 시장의 개혁이 있기 때문에 19,000원까지는 우선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래로 빠지게 되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밑으로 언더싱이 나오게 되면 14,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빠지게 된다면 조금 비중을 늘리시지는 말고 한번 참아보세요. 그럼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구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러면 네. 그 비중을 네. 어느 가격에서 드릴까요? 제가 비중이 많다 보니까 네. 마음이 좀 막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힘들리시면 지금 121 이평선이 17,000원 조금 넘어서 있거든요. 매수하신 가격 근처이실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 올라오시면 우선 정리를 워낙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경험이 또 소중한 자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비중을 좀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네요. 엄태훈 과장이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1070 문자로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조시푸드를 11,000원에 25%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많이 빠졌는데 대응 어떻게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가가 9% 빠졌어요. 11,650원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0%대도 안 되는 이제 수익으로 접어들면서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점이죠, 이경민 PB님. 예, 지금 네. 자리가 좀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21선에 지금 일단 맛 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거래량이 한 85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뭐 전일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시청자님의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뭐 횟값이나 원양어선 뭐 이쪽 부분도 있지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그 삼성동 한전부지에서 약 300m 정도 되는 위치에 이쪽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쪽 자산 가치만 해도 한 1,200억 정도가 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유보율이 거의 한 800% 넘어가면서 뭐 사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개만 합치면 뭐 한 2,500억 정도의 그 자산 가치는 있는 거고요. 그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 뭐 이쪽 지분단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송파 쪽에서 한 10분 정도 서울에 제일 가까운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분 가치도 있기 때문에 동사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움직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산 가치를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시청자님이 뭐 자산 가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그 장기간적인 롱텀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좀 버틸만 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뭐 10% 내외의 변동성을 뭐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짧게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그 내일 기준으로 해서 12,200원 정도 회복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2,200원 정도에서 조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뭐 한 11,500원을 이탈한다,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종가상으로 지키지 못하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님은 11,500원 정도 손절가로 일단은 보시고 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1선 이탈하고 나서도 뭐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종가상으로 조금 11,500원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11,500원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회복을 못할 기미를 보인다라고 하면 예, 일정 부분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중 25%라고 하시니까 한 5% 내외로 예, 손실 아니실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AVCNC 예. 예속가 32,000원, 비중 27%. 네. 이거 거의 20% 정도 손실이시네요. 예, 예. 예. 지금 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오늘 또 주가가 하락했는데, 강하게 상승하다 실적 발표 직후에 바로 저거 해가지고 변동폭이 커서 예. 이걸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실적 시즌 좀 대비를 했던 건지, 역시나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내렸고요. 뭐 화장품주 조정도 있었는데 좀 실적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좀 밀린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왜 이 주식을 사셨나요? 이제 물론 화장품 관련주니까 또 있었고 네네. 또 실적이 작년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역시 적자는 좋아지긴 했는데 적자를 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손절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AVCNC 구조 조정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기대를 계속 갖고 가면서 보유해 나가도 괜찮은지 전문가에게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세 분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홍만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관님. 예,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7억이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죠. 예,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그 자사 제품이 많이 팔려가지고 매출액이 외형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면 상당히 그보다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 증가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한 60개 이상의 점포를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얘기하면 구조조정은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 효과에 의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출 비용을 신장이 줄이니까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출 신장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매출은 작년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질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다른 그 화장품 주하고 비교했을 때 예, 그런 관점이고, 아울러서 지금 다른 그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는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만은 작년 그 12월 달에 저점이 잡으신 분들은 2만 원대였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번에는 4만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 종목도 100% 사실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한 3개월 만에. 예, 그래서 당연히 좀 조정이 나와줄 그런 구간이고, 이제 후발주로서 다른 대장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대빌렸는데, 물론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그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발표한 실적이 원래는 그나마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1분기 흑자 전환 예상했었는데 33억 적자 전환됐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모양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요 마디만큼 딱딱 움직이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 라인과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 번 더 밀면 기술적으로는 25,000원 라인까지의 추가적인 하락에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1분기 실적 오늘 그 뚜껑 열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대밀렸고요.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장 이후에 25,000원 나니까 다시 한번 대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까지는 일단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다음 주 정도 이제 반전을 기다리시는데, 단기적으로도 이 중간의 트렌드를 지금 완벽하게 장대 운봉으로 붕괴를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셨던 가격대 3만 원에서 32,000원 라인이 또 엄청난 강한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장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대로 일단 홀딩을 하시고 나서 뭐 주 후반이라든지 다음 주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번전 정도 라인에서, 아니면 뭐 다소 1, 2천 원 정도 부족 못 미친다 하더라도 좀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가 이제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달에 이제 털린 거래 나왔죠. 대량 거래 나오면서, 그죠? 예, 이런 패턴은 보통 한 2, 3개월은 더 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올 때 다행이다라고 하시고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재매수는 다음 달 이후에 다시 한번 보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반등 시에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시청자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문자 98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KMW 1,900원에 5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150원에 마감됐네요. 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실적이 나왔죠, 엄 과장님? 예, 예. 적자 폭 확대됐습니다. KMW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RRH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라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이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기지국을 또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기지국 옆에다가 RRH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KMW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증가에 대한 수혜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만 성장성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보시면 LED 매출이 한 6% 정도 나와요. 근데 LED 얘기를 KMW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의미가 없었던 회사였지만 LED 쪽은 최근에 3월 23일 날 보시면 자사주 130만 주, 그러니까 240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을 가지고서 베트남인가요? 예, 베트남 쪽에 150억을 들여서 LED 공장 쪽을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성장성을 어떻게 주는 것이냐? 우선은 적자가 났고 240억을 처분을 해서 150억을 가지고 설립을 했다면 한 80억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죠. 이 회사에서. 그리고 단기 순신실을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LED에 대한 성장성을 얼마나 줄 것인가, 회사의 실적이 매출이 얼마나 잡힐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단에서 얼마나 올라올 것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근데 기대감만으로라도 우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수준, 그러니까 10,000원대 언저리, 초반 언저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선 장기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위에서 윗단들을 하나 연결해 드리면 이 선들을 위에 맞고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항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로 바뀌고 있어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어디서부터 튀어 올라왔냐면 작년 10월에 10,000원부터 다시 튀어 올라와서 18,000원까지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LED 실적이 좋게 나오건 RRH 수요가 많아지건 어찌됐든 장기적인 목표가를 드리고자 하면, 아주 좋게 드린다고 하면 볼린저밴드 200 상단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7,000원 언저리까지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회사가 좋아진다고 보면 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3,000원 언저리가 전 박스권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13,500원 정도가 합리적인 목표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문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2035 문자 보내주신 분이시고요. 삼양식품을 27,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가가 24,500원입니다. 10%대 손실이신데 목표가와 손절 전략을 세워달라고 하셨어요. 이경민 PB님. 예. 네. 우선 제가 작년에 이쪽 삼양 쪽 목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삼양 그룹의 목장이요? 예, 이쪽에서 오, 하고 있는 그 네.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막 풀어놓고, 예, 멀리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양 똥 냄새가 좀 심하게 진짜 났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네. 풍력 발전소도 좀 많이 세워놓고, 예, 보고 이렇게 가기에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일단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불닭볶음면이죠. 해외 유명 UCC나 사이트에서 많이 유행이 됐었고, 이쪽 부분이 농심이나 이쪽에서 그 라면이 안 나올 때 좀 치면서 주가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작년 하반기에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줬던 부분은 이쪽 밀 가격이 작년에 조금 하반기부터 갑자기 좀 굉장히 좀 크게 치솟아 올랐던 그런 부분 때문에 동세 주가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작년 한 11월 달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이쪽 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동사에 일단은 나빠 보일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한 10월 달부터 그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 부분의 베이스는 좀 마련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쪽에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평창 쪽에 있는 그 부지가 어떻게 풀리느냐,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동사의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님이 목표가 선정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차트 같은 경우 조금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EMV라고 목표치라고 있어요. 이쪽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목표가하고 이런 부분이 얼만큼 나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제일 저점하고 고점하고 변곡점을 한 번씩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 한번 찍고 주봉상 고점 한번 찍고 주봉상 변곡점이다라고 찍으면 지금 이 V 그리고 이쪽이 지금 위쪽에 있어서 안 나오는데 지금 추세대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목표가는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일단 손절하는 라인은 뭐 전저점 보시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님 27,000원에 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00일선을 좀 강하게 이탈해서 좀 올려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가격이 한 23,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500원에서 지지가 안 나오고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혹시 비싼 주식, 성장주는 잘 안 사시고 싼 주식 잘 고르신다는 시청자분 맞으시죠? 네. 자주 전화 주셔서. 근데요, 싸게 네. 살았는데도 안 가네요.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서연요. 예. 14,100원요. 비중은 얼마시죠? 한 15% 되는데요. 네네.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네. 얼마나 싸나요, 이 주식이? 아니, 네. 못 간 것 같아서 샀더니요. 네네. 못 가네요. 그런데 뭐 그동안은 또 수익 괜찮으셨죠? 네, 좋았어요. 예. 지금 저평가주를 계속 발굴하시면서 진단을 받아와 주고 계시는데, 이 주식 왜 못 갈까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예.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진단 의뢰해 주세요. 네, 김봉만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현은 일단은 그 악재가 아직 가시지 않았죠. 그 배임 그 판결이 아직은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전 뭐 대표하고 이제 임원진입니다만은.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주가 또 3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유사가 나온 것이고 그 중간에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주가 또 흔들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100%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한일이아가 보면은 이제 그 자회사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영업이익하고 이제 순이익 서현에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자회사가 한일이아죠. 예. 한일이아 지분을 거의 한 60%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가 물론 현대기아차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 달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일이아 주가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바닥 완전히 찍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기아차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가운데서 먼저 뭐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종목 선정은 아주 잘 하셨고요. 가격대도 지금 뭐 14,000원, 13,000원 중반인데 그런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감안한다라면은 엄청난 저평가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15%니까요. 예. 그대로 뭐 큰 걱정 없이 이제 홀딩을 하시는데 단지 이제 현대차 기아차하고 이제 한일이아 주가의 좀 흐름을 같이 보면서 좀 대응하자는 얘기예요. 한일이아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보셨나요? 예, 지금 121선 돌파하고 나서 한 보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지금 터닝 나오죠. 예. 얘가 만약 이 박스권, 그러니까 18,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서현의 주가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자회사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아래쪽으로는 12,000원을 깨면 안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거의 이제 쓰리바닥 패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쓰리바닥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든지 아래쪽으로 붕괴하고 내려가든지. 이게 아마 제가 봐서 이번 달 말 정도 그런 그 모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아래쪽보다도 위쪽에 눔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306일선 17,000원 구간이 워낙에 강한 저항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 라인에서 딱 얻어맞고 밀렸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15,000원 61선 돌파가 중요합니다만은 아마도 한일이아가 조금 그 주가 상승에 어떤 속도가 붙는다라면 네, 네. 이런 패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미핥기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예, 무슨 예. 얘기냐면 거래 없이 줄줄 흘러내렸기 때문에 예, 예. 거래량만 조금 증가를 해준다라면은 직전 고점까지 바로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예. 중장기적으로 보실 것 같다 그러면 18,000원 지난 그 3월달 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예, 예. 그 라인 돌파한다라면은 뭐 2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을 일단 홀딩 말씀드리고 네, 지금 네. 비중이 15%니까 이번 주까지 만약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안 깬다라면 12,000원 안 깨면 좀 더 사볼까요? 그렇죠. 한 5%더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건은 뭐냐? 일단 한일이아의 주가 차트와 그다음에 현대기아차의 그 주가 그 상승 모멘텀을 같이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 이거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예. 근데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빠지지 않고 조금씩 가던데. 그러니까 서울은 이번 달까지는 어차피 이제 만기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도 터닝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아마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잘 노려보십시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충분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진단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시세가 뭐 100% 내외로 나왔던 종목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그랬고, 마지막에 서현 빼고 거의 대부분 그랬고요. 이런 주식들 조정이 좀 깊어질 때 어떻게 대응할지, 진짜 좀 추세를 복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뭐였는지 좀 골라봤고요. 진단해드렸습니다. 자, 종목 카운슬러,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